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이면 경북 동해안까지도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은 곳에는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이 17도, 경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밤에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경영부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버스 노조도 근로 환경이 악화됐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포항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급기야 360억 원을 기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회사의 부실 경영에 반발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버스 기사들의 근로 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반면 버스 회사 경영진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추계를 거래했고 예산이 집행된데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이 좀 투명성도 없고 해서 이 자리까지. 버스 회사에 대한 부실 논란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버스 업체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회사의 안전성은 매우 낮고 수익성은 저조하며 매출 증가도 포항시가 지급하는 손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 부실로 버스 기사들의 퇴직금마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금은 1억밖에 되지 않고 경영 지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라고 지금. 반면 포항시가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7년 106억 원에서 올해 360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 운송 원가가 부풀려 책정됐다고 보고 보조금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방만한 회사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지난해 마을버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 정비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표준 운송 원가로 산정해서 운송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합니다. 100% 지원합니다. 저희는 뭐 거의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해 포항시는 보조금이 급증한 원인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 때문이라며 지난해 노선 개편으로 버스가 33%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늘어난 게 우리가 이제 정차를 했잖아요. 노선 개편하면서 기존에 이제 200대 운영하던 것을 26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독점업체에 3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포항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그제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전복된 울진 후포선적 제11 일진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전 7시 20분쯤에는 수색에 나선 민간 어선이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중국인 선원 2명은 울릉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선박 내에 잠수사 14명을 투입해 선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어제 오전 7시 반쯤 조타실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으며 사망자는 선장 62살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포 선적 제11 일진호는 어제 오후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사고 선박에는 중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선장 62살 박모 씨 등 한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신항으로부터 2km 떨어진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까지 치솟은 이 현상은 20분 정도 지속됐습니다. 용오름 현상은 지면과 상공의 바람이 온도 차이가 극심할 때 나타나며 토네이도와 발생 원리가 같습니다. 2년 전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경북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의 쓰레기산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공장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쓰레기산을 마주합니다. 해당 공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안에 폐기물이 가득 차 붕괴 일보 직전이던 상태 그대로입니다. 보물상을 한다며 공장을 빌려 10,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버렸던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천시가 5차례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과 고발만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터. 공장이 있던 자리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만한 넓이에 건설 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 9,000톤이 쌓여 있습니다. 3년 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7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곳 영천시에만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6만 톤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3천 톤이 처리되지 않고 이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방치 폐기물 5,400톤, 불법 투기 폐기물 4만 4천여 톤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예산 사정을 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 후에 필요시 행정. 정부가 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하고도 2년이 더 지났지만 곳곳에 버젓이 잘 잡은 쓰레기산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안동 양대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신시장의 상인회장 자리가 법정 다툼에 휘말리며 4개월째 공석입니다. 코로나19의 상인회장 공석 장기화까지 겹쳐 9억짜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동시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300여 개의 점포와 상인 38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상권 안동 중앙 신시장. 상인회를 이끌어야 할 상인회장 자리가 4개월째 공석입니다. 중앙 신시장 상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부적격 처리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강제로 후보직에서 물러난 후보자는 자동 선출된 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상인회 회장을 우리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장을 뽑냐.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은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특산품인 안동 강고등어와 문어를 특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낙후된 오일장을 재정비하는 게 골자입니다.
상인들은 감투 싸움이 반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가시적인 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마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현 상인회장의 선출 무효를 가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1년이 더 걸립니다. 만약 현 회장이 항소한다면 상인회장 자리는 내년 사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동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중재에 나서 새 상인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코로나 직격탄에 상인회장의 자리 싸움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어제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에서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는 포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양극재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과 EM에 이어 이날 EM, AP, 이노베이션, CNG까지 준공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을 위한 밸류 체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NCA 양극재와 NCM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NCA 양극재 점유율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대된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난해보다 1.3배 더 많은 7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노후경유차 5만여 대를 감축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도 올해보다 1.5배 더 많은 741억 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9천여 대를 보급하고 수소차도 183억 원으로 올해 100대에서 내년에는 802대로 보급을 확대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충전소도 현재 한 곳에서 상주, 구미, 경주에 한 곳씩 3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수용 인원은 정상 운영의 기준인 50%로 자유수영은 75명, 헬스장은 17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방역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 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 행위를 일으킨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2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크레인과 고소 작업차 등을 빌린 뒤 임대료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2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주시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 고용 최소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고 공장 내 증설 투자와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개정됐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이면 경북 동해안까지도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은 곳에는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이 17도, 경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밤에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